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저는 작년부터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미니멀 라이프에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패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패션 부분에 있어서는 맥시멀리스트였습니다. 저는 심지어는 패션 유튜버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터질 것 같은 옷장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입을 게 없는 것을 보면서 큰 회의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소비 습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항상 물건을 사지만 행복해지지 않고 점점 불행해지는 제 자신을 보면서 뭔가가 바뀌어야 된다는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저의 옷장을 줄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작년 8월부터는 로우 바이 이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의 옷장은 예전보다 훨씬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약 한 2분의 1 정도로 작아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옷장 자체에 대한 만족감은 훨씬 높아지게 됐고요. 아침마다 입을 옷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면서 특히 저의 옷장을 약 반으로 줄이면서 제가 배운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옷장을 조금 작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첫 번째 배운 거는요, 미니멀 옷장을 만들고 싶다고 해서 앞으로 절대 옷을 사지 말아야지, 제로로 해야지 라는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옷을 입다 보면 옷이 작아질 수도 있고, 옷이 망가질 수도 있고, 얼룩이 생길 수도 있고, 나의 취향이 변할 수도 있고, 내가 꼭 필요한 옷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과감하게 필요한 옷을 최대한 잘 골라서 구입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아이템들이 미니멀 옷장을 좀 더 완성시킬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니멀 옷장에 대한 만족도도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니멀 옷장을 만드실 때 절대 옷을 사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꼭 필요한 아이템이 있으면, 내 옷장에 잘 맞는 아이템이 있으면 잘 골라서 예전보다 적게 사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융통성 있게 여러분들의 옷장에 맞는 아이템을 구입하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제가 배운 거는 미니멀 옷장을 만들기 시작하면 나만의 스타일을 찾을 수 있다입니다. 제가 맥시멀리스트였을 때는요, 저만의 스타일을 찾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현재 트렌드만 쫓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유행하는 색깔, 유행하는 디자인, 그런 것들을 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유행하는 아이템이다 보니까 저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도 있었고, 저의 라이프 스타일과 전혀 맞지 않는 아이템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입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미니멀 옷장으로 바꾸기 시작하면 내 라이프 스타일을 정말 많이 반영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한테 잘 어울리는 색상이라든지 디자인을 반영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나만의 유니폼, 나만의 스타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멀 옷장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저만의 스타일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고 좀 활동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는 좀 깔끔한 캐주얼 입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반면에 외출을 할 때는 좀 여성스럽고 로맨틱한 프렌치 룩을 즐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저의 스타일을 대표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옷장 자체는 작아지지만 나에게 잘 맞는, 내 라이프 스타일에 잘 맞는, 내 피부와 잘 맞는 그런 옷장을 만드실 수 있어서 결국에는 옷장을 활용하기가 좋고 옷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제가 배운 거는요, 미니멀 옷장을 만들고 싶을 때 너무 급하게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좀 천천히 옷장을 정리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을 할 때요, 이 미니멀 라이프는 오늘 시작해서 내일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실천해 나가는 연습인 것 같아요. 이게 옷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10년 동안 입지 않았어요. 이런 아이템들은 바로 내 옷장에서 제거를 해도 되지만, 그런데 반면에 앞으로 입을지 안 입을지 자신이 없는 그런 아이템들은 조금 시간을 더 두실 필요가 있어요. 저도 옷장을 이제 작년에 정리하기 시작할 때 조금 자신이 없었던 그런 아이템들을 결국엔 버려서 좀 후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옷장을 빨리 만드시고 싶으시겠지만 좀 시간의 여유를 두시고 한 1년에서 2년 정도 한번 지켜봐 보세요. 그러면 내가 굳이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을 버릴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그런 아이템들을 생각보다 내가 창의적으로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번째 제가 미니멀 옷장에서 배운 거는요, 비슷한 아이템이 있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맥시멀리스트였을 때는요, 비슷한 아이템보다는 항상 다른 거, 다른 색상, 다른 디자인 이런 것들을 좀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옷장을 보면요, 제 옷장에는 좀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스트라이프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라이프 패턴 티셔츠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입고 있는 이런 셔츠 종류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셔츠도 약간 색깔별로 있고, 그리고 바지도 조금 많고, 그리고 저희 옷장에 많은 색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요, 뭐 크림색 아니면은 브라운 이런 거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저한테 가장 잘 어울리고 저의 스타일일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떤 패턴을 좋아하든지 색상을 좋아하든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잘 어울리기 때문이고 내 라이프 스타일과 어울리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옷장에 여유가 있다면 비슷비슷한 아이템을 내가 자주 입고 좋아한다면 그것들을 몇 가지씩 가지고 계시는 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런 아이템을 더 자주 입게 되는 것 같아요. 제 경험에 의하면. 다섯 번째로 제가 배운 거는요, 내 옷장에 걸린 옷수가 적어져서 이 이제 옷걸이가 남잖아요. 그래서 이 옷걸이가 남게 되면 이거를 굳이 다시 새로운 옷을 걸어서 채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이제 로우 바이 이어 도전을 할 때 한 가지 규칙이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one out, one in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 원이 이제 제거가 되면요, 그거 대신에 새로운 아이템을 들여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제거한 아이템을 이전에 열심히 입지 않고 더 이상 내 스타일에 맞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를 제거한 거에 만족을 해야지, 물론 필요에 의해서 소비를 하는 건 괜찮지만 굳이 내 필요가 없는데 하나를 제거했다고 하나를 데리고 올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옷 정리를 하시다 보면 옷걸이가 좀 남고 옷의 그 서랍이 좀 자리가 비게 될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옷이 숨을 쉴 수 있게 그 자리를 남겨두세요. 아니면은 빈 옷걸이를 그냥 다른 데다가 깊숙이 보관하시는 것도 그 옷을 새로 사고자 하는 유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또 제가 미니멀 옷장을 만들면서 배우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죄책감을 갖지 말자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정리하다 보면 어떤 옷들은 기부도 하지만 또 어떤 옷들은 버리게 되기도 해요. 그럴 때 이제 환경에 대한 문제, 아니면 내가 왜 이런 걸 샀을까, 이 돈을 주고 하는 거에 대한 죄책감 같은 게 생기게 돼요. 근데 그 죄책감에 의해서 또 이 옷을 내 옷장에서 제거를 하지 않으면 제 옷장은 여전히 그렇게 혼란스럽고 혼동에 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일은 지난 일로 잊어버리시고요, 앞을 보면서 새롭게 옷장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미니멀 옷장을 만들기로 했는데 제가 꼭 가지고 싶은 아이템이 있어요. 꼭 필요한 아이템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템을 사야 될 때 또 죄책감을 안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을 할 때 조금 더 행복해지고 조금 더 공간을 잘 쓰고자, 시간을 잘 쓰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괜히 필요 없는 죄책감 때문에 우리의 감정 소비라든지 시간 소비를 하지 않는 게 더 현명한 것 같아요. 또 미니멀 옷장을 만들면서 배우게 된 것이, 제거해야 되는 아이템에 초점을 주기보다는 내가 꼭 킵하고 싶은 그 아이템에 초점을 두는 게 어떨 때는 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리송한 그런 애매템들이 있잖아요. 이런 애매템을 선별을 하실 때는 이거를 버려야 되나 안 버려야 되나가 아니라, 내가 이거를 킵을 하고 싶나, 꼭 입고 싶나, 입을 이유가 있나,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세요. 이런 식으로 나한테 질문을 하게 되면 어떤 애매템이 있을 때 이 애매템을 소장을 할 건지 제거를 할 건지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그렇게 선별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미니멀 옷장을 만들면서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미니멀 옷장의 사이즈는 사람마다 다르다입니다. 성별이 뭔지, 직업이 뭔지, 활동량에 따라서 미니멀 옷장의 사이즈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옷이 정말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옷의 양을 반으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옷장 한 칸이
꽉 차여 있어요. 그런데 미니멀 옷장을 만들고자 굳이 내가 좋아하는 옷, 내가 자주 입는 옷 이런 것들을 제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또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 또 몇 가지 옷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옷들까지 생각을 하면 저의 미니멀 옷장이 아주 작아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미니멀 옷장을 만드실 때 다른 사람들의 옷장을 보면서 아이디어는 얻을 수 있지만 굳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옷의 개수만큼 내 옷장의 옷의 개수를 맞출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뭐 상의, 하의, 원피스 이런 것들의 개수도 굳이 그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주 입는 아이템을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 맞게끔 개수와 색상 그리고 옷장의 사이즈를 만들어 가시면 융통성 있고 훨씬 자유롭고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훨씬 잘 맞는 미니멀 옷장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제가 미니멀 옷장을 통해서 배운 거는요. 내 옷장에 남긴 아이템이 있다면 그 아이템을 입자입니다. 네, 제 미니멀 옷장에는요 뭐 평상시에 입는 옷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어떤 아이템들은 제가 너무 좋아해서 아니면 뭐 특별한 외출을 하거나 휴가를 갔을 때 입어야지 해서 남겨놓은 아이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아이템을 옷장에 가지고 계시다면 가끔 기회가 된다면 이런 아이템들을 예쁘게 활용해서 입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분도 좋아지고 그리고 우리 미니멀 옷장에 있는 이 옷들도 왜 내가 거기 걸려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을 수 있겠죠.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제가 지난 시간 동안 저의 옷장을 약 50%로 줄이면서 그리고 로우 바이 이어를 도전을 하면서 배운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공유한 내용들은 제가 미니멀 옷장을 만들면서 실제로 실수도 하면서 배운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미니멀 옷장을 현재 만들고 계시다면 아니면 만들기 직전이라면 좀 그 옷장을 효과적으로 좀 더 현명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그때까지 안녕!